지금부터 박변의 산재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산재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례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산재 보험급여액 산정을 할 때 평균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액의 지급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130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죠. 따라서 산재 보험급여와 관련해서 평균 임금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균 임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전 3개월 동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역산한 달력상의 3개월간의 일수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90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산한 3개월 동안에 31일이 있는 달이 한 달이 껴있다 그러면은 90일이 아니고 91일이 될 수도 있고 그 31일이 있는 달이 두 번이 껴있다 그러면은 92일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3개월 동안의 총 일수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라고 했을 때 그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이 만약에 900만 원이었다. 그러면 평균 임금은 그 900만 원을 90일로 나눈 10만 원이 일일 평균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300일분의 평균 임금을 유족급여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라면은 1억 3천만 원이 유족급여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에서 말씀드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하고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두 번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셋째 산 전후 휴가 기간, 넷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서 휴업한 기간, 다섯째, 육아휴직 기간, 여섯째, 쟁의행위 기간, 일곱째,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여덟 번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으로 여기에는 이미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재 보험급여 지급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박변의 산재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